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대성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셨나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과일 코너가 온통 탐스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로 가을과 겨울의 선물, 감 때문이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홍시부터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단감, 그리고 겨울철 주전부리로 그만인 쫀득한 곶감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해서 요즘 식탁에 자주 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감을 드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던 적 없으신가요? 친구분들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감 잘못 먹으면 꽉 막혀서 변비 온다더라. 감이랑 이거 같이 먹었다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 실려갔다더라. 심지어는 잘못 먹으면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진다는 소문들 말입니다. 내가 평생 즐겨 먹던 이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떠도는 낭설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으고 최신 의학적 근거를 더해서 감, 내 몸에 약이 되게 먹는 법, 그리고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감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상태의 감을 먹느냐에 따라 산삼보다 귀한 천연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 위장과 혈관을 위협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감을 드실 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딱 맞는 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건강을 더하는 지혜,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니어 톡투게더가 여러분께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핵심부터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선생님, 감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감 먹고 뱃속에 돌이 생겨서 수술했다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의사로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의 절반은 맞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떤 감을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사실 이 탄닌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항산화 물질입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1등 공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탄닌이 과도하게 혹은 잘못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발생합니다. 덜 익은 감, 입에 넣으면 혀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 떫은 감을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느껴지는 떫은 맛이 바로 수용성 탄닌입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죠. 이 수용성 탄닌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고 또 음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을 쫙 빨아들이면서 단단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불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는 위석, 즉 위장의 돌멩이 같은 덩어리가 생긴다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바로 덜 익은 감을, 그것도 공복에 엄청나게 많이 드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오시는 잘 익은 단감, 그리고 말랑말랑하게 숙성된 홍시에는 이 떫은 맛이 거의 없죠. 이게 단순히 맛만 변한 게 아닙니다. 감이 익어가는 과정, 즉 탈삽 과정에서 수용성 탄닌이 불용성 탄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불용성, 즉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변한 탄닌은 더 이상 위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거나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지 않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떫은 맛이 사라진 만큼 우리 몸속에서도 순한 양처럼 변하는 것이죠. 오히려 잘 익은 감, 특히 홍시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사과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팩틴은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젤리처럼 부드럽게 감싸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 운동을 도와주는 천연 윤활유 같은 존재죠. 그래서 옛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도 홍시는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화 기능을 돕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감 먹으면 변비 걸린다는 말은 떫은 땡감 시절의 이야기이고, 잘 익은 홍시는 변비의 특효약이다가 현대의학적으로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더 정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장은 어떨까요? 감 먹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에 가슴 철렁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곳이라 먹는 음식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탄닌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평소 신장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거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시니어분들이 제철에 잘 익은 감을 하루 한두 개 드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장이 돌처럼 굳거나 망가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이 훌륭한 제철 과일이 주는 혈관 보호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감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덜 익어서 떫은 맛이 강한 감을 억지로 드셨을 때. 둘째, 내 몸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서 한 번에 대여섯 개씩 과식하셨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감은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종합, 비타민이자 혈관 보약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감이 좋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오르기 쉬운데요. 감 속에 들어있는 스코폴레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풍부한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사과나 귤보다 비타민C 함량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약국에 가는 대신 잘 익은 감 하나를 드시는 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제대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떫은 맛이 사라진 잘 익은 감을 선택하고 나의 소화 능력에 맞춰 적당량을 즐기는 지혜. 이것만 있다면 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병장수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감을 먹어야 내 몸에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궁합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앞서 제가 감 자체는 죄가 없다. 다만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무심코 일어날 수 있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폭탄과도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음식 궁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어머, 나 오늘 아침에도 저렇게 먹었는데 하고 무릎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부터 바꾸시면 되니까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가을철에 유독 소화불량이나 급체로 병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납니다. 개 중에는 배가 콕콕 쑤신다거나 명치가 꽉 막힌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문진을 해보면 놀랍게도 공통적인 식단 패턴이 발견됩니다. 바로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은 아침 식사가 문제의 발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삶은 달걀과 감의 조합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근육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래서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삶은 달걀을 아침 대용으로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콤한 단감이나 홍시를 하나 깎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고 감은 비타민 덩어리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건강식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는 위장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최악의 파트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 속의 탄닌 성분 기억하시죠? 이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아주 강력합니다. 전문 용어로 수렴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단백질을 꽉 끌어안고 단단하게 굳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왔을 때 감의 탄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서로 엉겨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 효소가 침투하기 어려운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된 채로 위장에 머물면서 복통을 일으키고 가스를 차게 만들고 심하면 위석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장 운동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이 작은 덩어리 하나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게와 감.
조합입니다. 조선의 20대 왕 경종이 게장과 생감을 먹고 급사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물론 현대 의학에서는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먹어서 왕이 죽었다기보다는 상하기 쉬운 게장으로 인한 식중독과 지병이 겹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이 둘의 궁합이 상극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게 역시 고단백 식품이라 감의 탄닌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게는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운 음식인데 감의 탄닌이 수렴 작용을 하면서 이 균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잡아두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배탈이 났는데 독소 배출이 안 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요즘 꽃게철이라 간장게장, 양념게장 많이 드실 텐데 후식으로 수정과나 감을 내오는 식당이 있다면 아이고 사장님 센스가 없으시네 하고 웃어 넘기시고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고구마와 감입니다. 겨울철 긴 밤, 따끈한 군고구마와 시원한 홍시, 생각만 해도 환상의 짝꿍 같으시죠? 하지만 이 둘은 위장 속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고구마의 당분이 위장에서 발효되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위산이 많아진 상태에서 감의 탄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탄닌은 산성 환경에서 응집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즉, 고구마가 만들어낸 위산이 감의 탄닌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선생님 저 어제도 고구마랑 감 같이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젊고 위장 기능이 아주 튼튼한 분들 혹은 어쩌다 한 번 드신 분들은 당장 큰 탈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 몸에 쌓이는 누적된 데미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벽은 얇아지고 위산 분비량은 줄어들며 위장이 움직이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20대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됐지만 60대, 70대가 되면 평범한 음식도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화를 방해하고 위석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음식 조합을 자주 섭취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겹게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위장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서서히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 정보를 배우는 이유는 금기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 몸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달걀도 좋고 고구마도 좋고 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조합으로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감은 언제, 어떻게, 누구랑 먹어야 약이 된다는 거야? 걱정 마십시오. 피해야 할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즐기는 법을 알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의 영양소를 우리 몸에 200% 흡수시키고 오히려 떨어진 소화 기능까지 북돋워주는 최고의 섭취법과 찰떡궁합 음식들을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감 당장 꺼내오고 싶게 만들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을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천연 보약으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비결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쁜 궁합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황금 궁합만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감의 최고의 짝꿍은 바로 견과류, 그 중에서도 호두입니다. 선생님, 과일이랑 견과류는 좀 생뚱맞은 조합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부 같은 관계입니다. 감에는 우리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A와 그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기 쉬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이 좋은 영양소들이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3-4배 이상 껑충 뜁니다. 이때 호두가 등장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이 감 속의 비타민 A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택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호두는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브레인푸드로 유명하죠. 감의 비타민 A로 눈을 밝게 하고 호두의 오메가3로 뇌를 맑게 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항노화 간식이 있을까요? 얇게 썬 단감 위에 호두 반 조각을 올려서 카나페처럼 드셔보세요. 맛도 고급스럽고 영양도 꽉 찬 최고의 디저트가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앞서 제가 잘 익은 감의 팩틴은 장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팩틴이 장 속에서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익균들의 맛있는 먹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요거트에 들어있는 수만 마리의 유산균이 감의 팩틴을 만나면 먹이를 먹고 힘이 넘쳐서 장 속 나쁜 균들을 물리치는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변비가 걱정되어서 감 먹기가 꺼려지셨던 분들, 이 방법을 꼭 써보세요. 아침 식사 대용이나 오후 간식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잘 익은 홍시를 한 숟가락 듬뿍 넣어서 섞어 드시는 겁니다. 홍시의 달콤함이 설탕 없는 요거트의 신맛을 잡아줘서 맛도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정말 시원한 쾌변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장 튼튼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수정과와 잣입니다. 명절에 기름진 음식 먹고 나면 꼭 수정과에 곶감을 띄워서 주셨잖아요. 이게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거나 배가 차가운 분들이 감만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수정과의 주재료인 계피와 생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피와 생강은 대표적인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죠. 이 따뜻한 기운이 감에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위장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여기에 잣을 몇 알 동동 띄우면 앞서 말씀드린 견과류의 지방 성분까지 더해지니 영양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따뜻하게 든 수정과 한 잔에 곶감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소화도 돕고 감기 기운도 쫓고 몸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겨울철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짝꿍들을 알았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얼마나 먹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니까요. 첫째, 껍질은 가급적 깎아서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많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탄닌 성분 역시 껍질과 그 주변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껍질째 먹어도 거뜬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진 우리 시니어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덜 익은 떫은 맛이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과감하게 깎아내시고 부드러운 과육 위주로 드시는 것이 속 편하게 드시는 비결입니다. 감 가운데에 있는 하얀신 부분도 변비를 유발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 탄닌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질긴 식감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가 골든타임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상화 반응해서 속이 쓰릴 수 있고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드시면 이미 위장 속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있어서 위석이 생길 위험도 확 줄어듭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감을 선택하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홍시나 곶감은 설탕 덩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분이 빠지거나 숙성되면서 당도가 농축되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기 때문이죠. 당뇨가 있으시다면 홍시보다는 식감이 단단한 단감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반 개에서 4등분의 1개 정도만 맛을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나는 당뇨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2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맛있다고 앉은 자리에서 서너 개씩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감을 누구와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궁합으로 먹으려 해도 애초에 좋은 감을 고르지 못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상해버린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시장에서 실패 없이 가장 맛있는 감 고르는 법과 한 박스 사다 놓고 마지막 한 알까지 싱싱하게 보관하는 살림의 지혜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아셔야 비로소 감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먼저 맛있는 단감 고르는 법입니다. 마트에 가면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꼭지입니다. 꼭지가 과육에 들뜨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싱싱한 겁니다. 그리고 꼭지 주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한 것이 씨가 고르게 박혀 있어 맛이 좋습니다. 둘째, 색깔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룩 없이 짙은 주황색이 도는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만약 약간 푸르스름한 기운이 있다면 아직 덜 익은 것이니 실온에서 며칠 더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시는 어떨까요? 홍시는 껍질에 윤기가 흐르면서 만졌을 때 너무 물렁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미 터질 듯이 물렁한 것은 집에 가져가시는 동안 터지거나 금방 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겉면에 하얀 분이 피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당분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니 걱정 말고 고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보관법입니다. 어르신들, 감 싸다고 박스째 사셨다가 베란다에 그냥 두시는 경우 많으시죠? 단감은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금방 무너지는데요. 단감을 가장 오래 아삭하게 드시는 비법은 바로 신문지입니다. 단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감싸주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 밀봉한 뒤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시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서 2, 3주가 지나도 갔다 온 것처럼 아삭아삭합니다. 사과랑 같이 두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을 빨리 익게 만들어서 금방 물러버리게 하거든요. 단감은 꼭 사과와 격리해주세요. 반대로 떫은 감을 빨리 익혀서 홍시로 먹고 싶다 하실 때가 있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과의 마법입니다.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떫은 감을 넣고 사과 하나를 쪼개서 같이 넣어두세요. 따뜻한 곳에 3, 4일만 두시면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감의 숙성을 도와서 떫은 맛은 싹 사라지고 꿀처럼 달콤한 홍시가 완성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시니어 톡투게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의 보석, 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감은 잘못 먹으면 변비를 부르고 위장을 괴롭히는 까칠한 녀석일 수 있지만 그 성질을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해주면 혈관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달걀이나 고구마와 같이 먹는 것만 피하고 호두나 요거트와 함께 곁들이며 내 몸 상태에 맞춰 하루 한두 개 적당히 즐기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을 누리는 고수의 자세가 아닐까요? 내일 아침 장 보러 가시면 탐스럽게 익은 단감 한 봉지 사오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대로 호두 한 알 곁들여서 가족분들과 오순도순 나눠 드시며 이게 의사가 추천한 보약이래 하고 생색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감 드시고 올가을 겨울도 감기 없이 변비 없이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귀한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톡투게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